꾸준히 치료하면 희망이 있는 거죠, 교수님? 그럼요. 네, 예, 물론입니다. 희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가 어떤 분들에게 많이 오고 대표 증상은 무엇인지 요즘 또 최신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최신 결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몸이 먼저 알려주는 치매 위험 증상 3가지네요. 네, 자, 첫 번째. 볼까요? 네. 최근 2년 새에 걷는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네. 이거 어떤 신호일까요, 장 교수님? 네, 이게 올해 그 미국의 노인의학회 저널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영국에 있는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이라는 대학에서 연구한 60세 이상 노인의 약 4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2년 동안 보행하는 속도를 2번에 걸쳐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행 속도가 느린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서 치매에 유병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더 이 2년 사이에 현저하게 걷는 속도가 떨어지신 분들일수록 더 치매 가능성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개는 지적 능력에만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증상을 집중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행 속도와 같은 운동 능력의 소실도 치매와 관련성이 있다는 아주 중요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세 들면 의뢰 뭐 다리에 힘도 빠지고 허리도 아프니까 느려지고 잘 못 걷겠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뇌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하니까요. 다음 한번 볼게요. 최근 들어서 부쩍 아무 이유 없이 냄새 구분을 잘 못한다. 그러니까 후각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교수님, 정 교수님. 맞습니다. 이유 없이 후각 기능이 저하될 때도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연구진들은 인지기능 검사를 했을 때 후각 기능이 이유 없이 저하됐을 때 치매 고위험군인 기억상실성 경도인지 장애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는 3.5년간 약 1,430명의 75.9세의 평균 어르신들을 추적 관찰을 했을 때 후각 기능이 점차 저하가 됐을 때 치매 고위험군이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다른 말씀으로는 이러한 후각 기능 자체가 어떤 담당하고 있는 뇌 기능 자체가 치매 초기에 더 빨리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몸이 먼저 알려주는 치매 신호 3번째 그러니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냄새 구분 못하는 거에 이어서 최근 부쩍 잠꼬대가 심해지고 심지어 자면서 팔다리를 휘젓는다. 옆에서 자다가 막 맞기도 하고 막 이러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관련이 되는군요. 사실 잠꼬대 자체가 병은 아닙니다. 잠꼬대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만약에 피로물질 같은 게 많이 쌓이면 정상적인 수면 상태에서도 근긴장 이완 상태가 갑자기 나타나서 잠꼬대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잠꼬대 중에서 만약 소리를 점점 심하게 지르거나 아니면 옆에서 잠을 자는 파트너를 발로 치는 행동에 어떤 행동 장애가 생기게 될 경우에는 렘 수면 장애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렘 수면 장애가 생겼을 경우에는 10년에서 15년 뒤에 파킨슨병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치매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노인성 인구에서 이러한 잠꼬대가 있다가 최근에 렘 수면 행동 장애가 의심이 될 경우에는 혹시 어떤 수면 다운 검사가 필요한지 파킨슨병이 동반된 것은 아닌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뭐 오늘 저녁이나 이번 주말 안에 부모님 집에 가서 한번 같이 어디 장을 보러 가거나 그래서 걸음걸이를 보고 또 식사 함께 하면서 냄새를 맡는지 또 하루 종일 자고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이거 좀 일일이 면밀히 살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단순 노화의 증상이 아니라 뇌 건강의 적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10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화 상담 받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 주로 들어와 있는지 상담석으로 가볼게요. 선생님, 어떤 내용이 많이 들어와 있나요? 네, 방송을 보시고 치매 검사를 잘 받아보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치매 검사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예, 계속해서 상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전화 368-1171, 1172 두 대 열려 있습니다. 368-1171, 1172 두 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치매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3대 대표적인 뇌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환은요, 알츠하이머 나왔습니다. 이 알츠하이머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병일까요, 장 교수님?
알츠하이머병은 1906년에 독일의 의사 알츠하이머 박사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로는 굉장히 희귀한 뇌질환을 앓았던 여자 환자를 부검해서 이 뇌조직을 살펴봤는데요. 이 뇌조직 안에서 아주 특징적인 물질을 발견함으로써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인성 반이라고 부르는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의 음결체로 되어 있는 물질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신경 섬유원이 마치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탱글이라는 모습의 물질이 있는데요. 이것은 타우라고 하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단백질에 의해서 신경 세포들 간의 물질 전달이 잘 되지가 않고 신경 세포의 기능이 소실되게 되고 또 나중에는 죽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된 두 가지 대표적인 노인성 물질들, 대표적인 어떤 축적돼 갈 수 있는 물질들이 결국은 이제 치매를 유발하는 알츠하이머병의 대표적인 원인 기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알츠하이머인데 이 미국의 배우 출신한 대통령도 이 병에 걸렸다는 얘기에서 많이 알게 됐는데 그러면 치매 환자 중 알츠하이머병이 도대체 한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알츠하이머 치매는 전체 치매 환자의 약 70% 정도를 차지할 만큼 맞네. 굉장히 많습니다. 맞네요. 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좀 많아진다거나 또는 가족력이 있다거나 또 여성이 아무래도 조금 더 오래 살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균 수명이 높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도 조금 더 이 병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인자라든지 예를 들어 스트레스라든지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더 많이 발병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알츠하이머의 대표적인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로 기억력 감퇴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네요. 네, 뭐 냄비나 주전자를 자주 태운다. 늘 하던 요리법을 잊어버린다. 그거 저거 같은 표현을 종종 쓴다. 네, 매일 또, 보던 연속극이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워진다. 이거 잘 하던 거였는데 어려워진다. 네. 그런 내용이겠죠. 정 교수님. 맞습니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면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 기억력 저하로 시작됩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경우에는 뇌 위축이 전혀 없는 것에 반해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면 전체적인 뇌 겉질의 위축이 생기고 특징적으로 우리가 해마라고 하는 기억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부위에 뇌 위축이 먼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지기에 어떤 기능 장애가 생기면 새로운 뇌 기억이 문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뇌 안에 저장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초기 기억 장애는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커다란 핵심적인 내용은 기억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 장애로 시작이 되는데요. 점차 기억력이 나빠지게 되면 이러한 핵심적인 내용도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아까 이제 아나운서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본인이 잘 알고 있던 일상생활에서의 기억력이 점점 망가지게 되어서 잘 이용하고 있던 버스도 이용하지 못하게 되고 잘 음식을 만들던 그런 상황들도 잊어버리게 돼서 음식 만드는 것이 더 어려워지게 되면서 안타까워라. 네, 자세한 본인의 그전에 가지고 있던 중요 핵심적인 기억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가족상, 그리고 어떤 이름 같은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더 말기 치매로 넘어가게 되면 본인의 자체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 본인 스스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 치매를 가리켜서 내가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정말 슬픈 질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여기 항목만 읽어봐도 굉장히 네. 좀 안타까운데 더 안타까운 게 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하는 약이 치료제가 좀 마땅치가 않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가요? 어떤가요, 교수님? 네, 사실 우리가 치매를 완치를 하려면 현재 죽어가는 신경세포를 재생할 수 있는 줄기세포 치료나 아까 말씀드렸던 베타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 변성과 같은 독성 물질을 없앨 수 있어야 하는 약이 나와야 합니다. 네. 아직은 그런 약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현재 나와 있는 신경세포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를 썼을 경우에 신경세포 전달 물질이 일정 부분 증가하면서 기억력을 호전시키는 역할을 기대해 볼 수도 있고 또한 신경세포를 일정 부분 보호하기 때문에 어떤 일상생활 유지 능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 대한치매학회에서 얼마 전에 조사해서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알츠하이머 병에서 이러한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매년 2점에서 3점 정도 간이 정신 상태 점수가 지속적으로 나빠집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약물을 지속적으로 유지했을 경우에 네. 이 점수가 1.5점에서 한 1점 정도 나빠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치매에 대한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된다는 얘기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예. 네. 자, 치매를 부르는 3대 뇌질환 알츠하이머 알아봤고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 나왔어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더 무서운 게 뇌졸중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질환이 뇌혈관 질환에 의한 혈관 치매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혈관이 막히는 경우에는 어떤 뇌경색, 혈관이 터지는 경우에는 뇌출혈이라고 하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 뇌졸중이 뇌 안에 일정 이상 생기게 되면 우리가 혈관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제 뇌경색이 생긴 CT 사진과 뇌혈관에 어떤 막혀서 생기는 뇌혈관 자기공명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뇌혈관 자기공명 사진을 보시면 좌측에 있는 중뇌동맥은 잘 보이는 것에 반해 네. 우측에 있는 중뇌동맥이 막혀서 네. 뇌경색이 생겼고 그것으로 인한 혈관 치매가 생겼다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정말